먹어보시죠. 이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투자할 만한 수단일까? 이거는 양 대표님 인사이트 한번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7분, 8분을 여기에 쓰는 사람들한테 뭐 웃고 넘기는 지식이 아니라 그래도 인사이트를 얻어갈 만한,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저도 100%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뭐 제2의 인터넷이 될 거랑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사야 되냐 이건데,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피부로 와닿는 거는 이렇게 그냥 돈 찍어내는 상황, 인플레이션 상황. 미국 연준 보면 이제 M2, 이제 M1과 M2가 있는데 M2가 이제 광의 통화량이고, 경제학과였어요. 2021년 지금 현재 전체 풀린 달러의 30%가 이번에 코로나 때 푼 거예요. 네. 갈 곳 없는 돈들. 갈 곳 없는 돈들. 갈 곳 없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려면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금시총. 전 세계 자산, 에셋의 밸류를 매기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피니티 마켓캡이라고. 거기 보면 1등이 골드예요, 골드. 압도적으로. 모든 자산의 시가총액 순위를 나타내는 1등이 골드, 11 트릴리언 달러. 영어를 엄청 쓰시네. 얼마야? 2등이 2.8 트릴리언 달러인가? 근데 그게 애플이에요.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 5등이 아람코, 2등부터 6등까지 더한 게 1등 골드를 못 이겨.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갈 곳 없는 돈이 많은지. 충격적인 건 7등이 실버예요, 실버. 실버. 은. 뭔가 있네. 기업인가? 실버. 기업인가? 금과 은이 귀금속으로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8등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9등이 비트코인이에요. 이제 많이 올라왔죠. 네, 9등이 비트코인이에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디지털 금, 이제 금의 시총을 이제 대체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역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역전합니다. 진짜? 역전하죠. 감성이네요, 진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거를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근본위 제도에 대한 그런 것도 시작을 하잖아요. 근본위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이제 반대하는, 뭔가 비판적 보는 사람들. 첫 번째 주제, 달러를 위협할 거다, 달러 패권에 도전할 거다, 그치, 정부가 이제 규제할 가만둘 거다. 거냐. 달러 패권에 위협을 못 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 왜냐면 나 좀 욕먹을 것 같아. 왜냐면 위협을 한다는 거는 특정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가장 크게는 위안, 중국. 그렇게 치면은 왜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화폐로서 쓰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화폐로 쓰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냥 골드,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지금 골드가 압도적 1위인데 골드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또 있어요. CBDC가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 국가에서 디지털 만든 커런시. 디지털 커런시. 그래요? CBDC가 발행되면 비트코인이 이런 가상자산, 가상화폐가 필요가 없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발행한대. 근데 그거는 애초에 개념 자체가 다른 게, CBDC라는 거는 종이화폐를 그냥 디지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의 통화량이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통화량과 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과는 사실 연관관계가 크게 없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진짜 웃긴 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게 양자 나오면 다 망한다.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 구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대.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의 슈퍼 컴퓨터에 정말 뭐 몇백 배 수준의 연산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걸 다 해킹할 수 있다는 거야, 비트코인 암호라든지. 그러면 비트코인 무용지물이다, 너네 양자 컴퓨터가 나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이건 처음 들었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지금 저도 이제 보니까 현재 양자 컴퓨터 기술은 영하 257도에서나 돌아가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기술 나온다 칩시다. 친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서 비트코인을 공격해. 그럼 비트코인을 탈취해.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한 거에 대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훔친 거에 대한 가치가 제로라는 거를 본인이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훔칠 유인도 없고, 내가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훔칠 것 같진 않고 그냥 중앙은행, 이렇게까지 원리가 줄 몰랐네.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달러 패권의 위협, CBDC 발행, 그리고 양자 컴퓨터 나오면 너네 다 끝이다. 양자 컴퓨터는 멀리 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금 스콥을 줄여서 보면 투자 자산으로서는 굉장히 유망하고 그 이유는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2021년에 그게 좀 많이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있다는 걸 살펴보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올해 있었던 거는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고 우리나라 세법이 이제 제대로 확정이 됐는데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1년 미뤄진 게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업비트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샀고 그리고 이번에 SK에서 처음으로 만든 투자회사 SK스퀘어에서 처음 투자한 데가 코빗 지분이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제도권 내에서 산업 자체가 커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망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세법 강의보다 이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세법 너무 어려워. 아마 또 첨언하면 1997년이면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크게 대중화는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스타크래프트 나왔을 때요. 그때면 뭐 천리안 그때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윈도우 8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98이면은 VDS니까. 그치. 드론넷 이런 거. 지금과 같은 세상은 절대 아니었지. 1997년 인터넷 사용자가 전 세계 1억 4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10억 명은 훨씬 넘었고 거의 한 20억 명 가깝거든. 근데 지금 현재 블록체인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가 1억 7천만 명. 똑같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은 1997년에 인터넷 정도의 수준이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 뜯어보면 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카카오톡도 생각해보면 그냥 네트워크거든요. 이게 사람이 모이면 결국에는 돈이라는 건 창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하게 기울으죠. 아 이거 굉장히 급격하게 가셨구나. 이 정도까지는 좀 몰라요. 내 증권의 조정 좀 잘해야겠다 이거. 뭐 오늘 저희 처음으로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있네요. 촬영하는 게 재밌네 이게. 또 하나는 우리 양 대표가 굉장히 전문가가 됐구나. 신뢰가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손절하겠습니다. 아니 그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건 그건 중요한 겁니다. 네. 좋죠. 어쨌든 뭐 여기 처음 이제 강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촬영을 해봤는데 많이 떨리기도 하고 했는데 무슨 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뭐 블록체인 관련돼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최근에 이제 뭐 NFT 투자도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이 산업이 진짜 파생되는 걸로 해서 엄청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종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관련된 상담이나 그런 것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저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은데 이거? 어쨌든 뭐 첫 촬영인데 뭐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도 뭐 또 나와주세요. 예전에 무한도전 보면은 그 방고정이란 게 있어요. 데프콘 그거 뭐 반응이 괜찮으면 나중에 방고로 자주 부를 테니까 네. 뭐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좀 새로운 시도들 앞으로 해볼 거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뭐 무슨 주제로 올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